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한강 다리 아래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렸다. 린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산산조각난 유리병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는 팔을 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울렸다. 집을 쫓겨난 지 겨우 1시간. 가방 하나 메고 나온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린서는 25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낮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보조로 일하고 밤에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직장의 속삭임.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생일 식탁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여자친구와의 사진이 우연히 아버지의 핸드폰에 노출된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내가 그런 변태냐?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고 린서는 도망쳤다. 이제 그녀는 거리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린서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낯선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린유 변호사. 어제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사람. 린유는 LGBTQ 권익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젊은 변호사였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책임질게. 그 말 한마디가 떠올랐다. 린서는 망설임 끝에 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린유였다. 30살의 그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진짜 열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었다. 동성애자 권리,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그녀의 삶이 쏠려 있었다. 린유는 커피숍에서 린서를 처음 봤을 때 그 조용한 눈빛에 끌렸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린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봤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린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린유는 즉시 움직였다.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기다려. 20분 후 검은색 세단이 다리 아래에 멈췄다. 우산을 들고 내린 린유는 린서를 안아 올렸다. 미안해, 늦었어. 가자. 내 집으로. 린유의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주상복합 단지였다. 따뜻한 난로 앞에서 린서는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린유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끓여주며 물었다. 자세히 말해봐. 법적으로 도울 수 있어? 린서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은근한 차별,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이별까지. 그 애는 나 때문에 떠났어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린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사회가 문제지.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죄처럼 여겨지잖아. 하지만 변하지 않을 순 없어. 내가 도울게. 가족 상속권, 주거권,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까지. 약속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린서는 린유의 소파에서 잠들었다. 린유는 창밖 한강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나처럼 린유 자신도 10년 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대학 시절 사랑한 선배가 가족의 압력에 굴복해 결혼한 후 자살했다. 그 트라우마가 린유를 변호사가 만들었다. 이제 린서가 그 길을 걷지 않게 하리라. 다음 날 아침, 린유는 린서를 데리고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무지개 권익센터. 여기서 린유는 자원봉사를 했다. 상담 중 린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문가 앞에서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제 통장을 동결시켰어요.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린유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모았다. 가족법상 성적 지향으로 인한 추방은 불법이야. 증거를 모아서 소송 걸자 린서는 믿을 수 없었다. 이 낯선 여자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까지. 점심으로 린유는 린서를 익선동 골목으로 데려갔다. 오래된 한옥 사이에 숨겨진 작은 한식집. 여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데서 위로받았어. 그들은 창가에 앉아 뜨끈한 찌개를 먹었다. 린유의 이야기로 린서는 웃었다. 법대 다닐 때 시위에 나가다 경찰에 잡힌 적 있어 변태라고 소리쳤는데 오히려 그게 동력이 됐어. 린서는 린유의 손을 잡았다. 부드러운 그 손길에 가슴이 떨렸다. 고마워요, 언니. 정말. 책임져 줄 거예요. 린유는 미소 지었다. 물론. 하지만 언니 말고 그냥 유라고 불러.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달라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조용한 로맨스가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린유는 알았다. 이 감정은 위험하다. 그녀의 로펌 상사는 보수적이었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동성 커플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도 린서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린서는 린유의 도움으로 임시 주거를 구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한강이 보이는 창문이 그녀를 위로했다. 직장도 유지했다. 출판사 사장은 린유의 한마디에 차별은 안 돼요 라고 수긍했다. 린서는 매일 린유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살아남았어요. 당신 덕분에. 린유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린서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소송으로 끝낼 거야? 내 인생 망쳐버리라고. 린유는 결의했다. 린서야, 나 믿어. 이 싸움, 우리가 이길 거야.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 서울의 봄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스쳤다. 린서는 린유의 팔을 살짝 기대며 속삭였다. 유 언니, 나 당신한테 빠진 것 같아요. 린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도. 그래,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지만 린유는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야. 가족 소송부터 해결하자. 소송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린서의 아버지, 린씨 가문의 장남은 보수적인 건설 회사 사장이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오물이 끼면 안 돼. 그는 로펌에 의뢰해 상속권 박탈을 주장했다. 한국 가족법은 동성애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가족 질서 훼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공격할 수 있었다. 린유는 밤새 자료를 뒤졌다. 헌법재판소 판례, 국제인권 보고서, 심지어 한국 문화 속 효도 개념까지 동원했다. 효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강제는 아니라고. 린서는 불안했다.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 이상해 보이네.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그녀는 린유의 아파트로 피신하곤 했다. 유야, 나 무서워. 만약 소송지면 나 완전 끝장이야. 린유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안 끝나. 내가 있잖아. 그 안기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깊어졌다. 린유는 린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이건 나의 약속을 시험할 거야. 한 주 후, 첫 공판날, 서울중앙지법, 차가운 대리석 로비. 린서는 검은 정장을 입고 떨고 있었다. 린유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숨 쉬어. 내 이야기, 진심으로 해. 법정에서 아버지가 증언했다. 딸이 미쳤어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해요. 린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린유의 차분한 변론이 시작됐다. 피고인 가족은 원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추방하고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입니다. 증인으로
LGBTQ 센터 대표를 모셨습니다.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여성들은 매일 차별에 시달려요.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3배예요. 배심원들의 표정이 변했다. 휴정 후 리뉴와 린서는 법원 근처 카페로 갔다. 유야, 당신 말투. 정말 멋있었어. 린서의 눈빛이 반짝였다. 리뉴는 웃었다. 내가 용기 준 거지. 그날 저녁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리뉴가 고백했다. 린서야, 나 너 사랑해. 이 소송 끝나면 제대로 데이트하자. 린서는 울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들의 첫 키스는 타워 전망대에서 이루어졌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이 그들의 미래처럼 밝아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리뉴의 로펌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리뉴 씨, 그 사건. 클라이언트가 철회하라고 해. 보수 재벌이야. 내 커리어 생각해. 리뉴는 이를 악물었다. 거부합니다. 이건 제 원칙입니다.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갔다. 린서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미안해, 서야. 엄마가 약해. 어머니의 눈물에 린서는 무너졌다. 엄마, 나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법정 밖에서 리뉴는 린서를 달랬다. 가족은 돌아올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들은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전통차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한국의 옛 이야기를 나눴다. 춘향전처럼 사랑은 결국 이겨. 리뉴의 말에 린서는 웃었다.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리뉴의 동료 변호사 민준이었다. 그는 리뉴를 좋아했다. 리뉴 씨, 왜 그런 사건에 매달려? 정상적인 삶 살자. 민준의 말에 리뉴는 화를 냈다. 정상. 그게 뭐야? 사랑이 범죄냐? 민준은 속으로 복수심을 키웠다. 그는 린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린서가 여자친구와의 관계로 학교 상담실에 불려간 기록. 이걸로 리뉴를 흔들자. 한편 린서와 리뉴의 로맨스는 피어났다. 주말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 바람. 여기서 살고 싶어. 린서가 말했다. 리뉴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함께라면 어디든. 그들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꿈을 나눴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민준이 언론에 리뉴의 비정상적 사건을 흘렸다. 대형 로펌, 동성애 변호로 논란 기사가 터지자 리뉴의 클라이언트들이 이탈했다. 리뉴는 로펌을 그만두기로 했다. 린서야, 나 이제 자유야. 우리 둘이서 작은 사무소 차리자. 린서는 기뻤다. 하지만 반가움 속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 때문에. 당신 커리어가. 리뉴는 키스했다. 내가 내 인생이야.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린서의 아버지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소송 취하할게. 대신 린서를 데려와. 치료받게 해줄게. 린서는 갈등했다. 유야, 나 엄마가 보고 싶어. 리뉴는 아팠지만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린서가 집으로 돌아간 날 리뉴는 홀로 아파트에 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왔어? 핸드폰에 온 린서의 메시지. 미안해. 엄마가 울어서. 리뉴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사무소를 차리기 시작했다. 강남의 작은 빌딩, 무지개 법률 사무소. 친구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 첫 클라이언트는 트랜스젠더 청년이었다. 변호사님, 가족이 나버렸어요. 리뉴는 미소 지었다. 내가 책임질게. 린서는 집에서 고통받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아버지는 매일 설교했다. 정신 차려. 남자 만나. 린서는 참았다.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왔다.
하지만 밤마다 리뉴를 생각했다. 유야, 보고 싶어. 그녀는 몰래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만난 친구가 말했다. 리뉴 변호사, 로펌 그만두고 새로 시작했대. 너 때문에. 린서는 충격받았다. 집을 나와 리뉴의 사무소를 찾았다. 유야. 왜 말 안 했어? 리뉴는 놀랐다. 너 집에 있지 않았어. 린서는 울며 안겼다. 미안해. 나 바보였어. 가족 때문에 너를 버릴 순 없어.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사무소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리뉴의 꿈, 린서의 소망.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 리뉴의 말에 린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준이었다. 그는 리뉴의 새 사무소를 염탐했다. 이제야 약점 잡았어. 그는 린서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딸분이 다시 그 여자랑 엮였어요. 증거 있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린서를 납치하듯 데려갔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해외로 보내 정신과 치료받아. 린서는 저항했지만 약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리뉴는 다음 날 린서의 실종을 알았다. 어디 갔어?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했다. 리뉴는 홀로 조사했다. 민준의 흔적을 쫓아 그의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너, 이게 다 내 짓이야. 민준은 비웃었다. 사랑. 그게 뭐 대수라고. 리뉴 씨, 당신도 포기해. 리뉴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폭력 대신 법을 택했다. 너 소송 걸 거야. 명예훼손으로. 리뉴는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엠너스티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가 움직였다. 이건 인신매매급이야. 언론이 달라붙었다. 보수 가문, 딸 강제 치료 시도 스캔들이 터지자 린서의 아버지는 물러섰다. 린서를 풀어줬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린서는 리뉴를 봤다. 유야. 고마워. 또 지켜줬어. 두 사람은 한강 다리에서 재회했다. 비가 그친 하늘, 무지개가 걸렸다. 약속 지켰어. 리뉴가 말했다. 린서는 안겼다. 사랑해. 하지만 이건 고비였다. 아버지는 가족을 포기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딸 아니야. 어머니만 몰래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리뉴와 린서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사무소는 번창했다. 린서는 편집일을 다시 시작하며 LGBTQ 소설을 집필했다. 그들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아침에 함께 김밥을 싸먹고 저녁에 한옥마을을 산책.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사랑을 새기자. 리뉴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리뉴의 클라이언트를 빼앗으려 했다. 민준의 공격은 치밀했다. 그는 리뉴의 새 클라이언트, 한 젊은 게이 남성의 사건을 가로챘다. 내가 더 잘 도울게. 클라이언트는 흔들렸다. 리뉴 변호사님, 미안해요. 리뉴는 상처받았지만 괜찮아. 진심이 전달되면 돼. 라고 말했다. 린서는 그녀를 위로했다. 유야, 우리 강해. 함께라면. 그들은 서울의 가을 축제에 갔다. 북창동의 은행나무 거리, 노란 잎이 흩날렸다. 손에 쥔 호박빵을 나누며 웃었다. 이 맛, 추억 같아. 린서가 말했다. 리뉴는 그녀의 뺨에 입 맞췄다. 너와의 모든 게 추억이야. 하지만 그 밤, 리뉴에게 익명의 편지가 왔다. 린서의 비밀을 안다. 공개할까? 민준의 지시였다. 편지 속은 린서의 대학 시절 자살 시도 기록. 이걸로 끝장내자. 리뉴는 민준을 대면했다. 로펌 카페에서. 왜 그래? 질투야. 민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당신이 날 무시했으니까? 정상적인 사랑을 제안했는데 리뉴는 차갑게 말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내가 문제지. 민주는 웃었다. 기다려봐. 곧 무너질 거야. 다음 날 온라인에 린서의 기록이 유포됐다. 레즈비언, 정신 이상자 악플이 쏟아졌다. 린서는 무너졌다. 유야, 나에 살기 싫어. 그녀는 한강 다리 난간에 섰다. 린유가 달려왔다. 린서. 내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린서는 울었다. 모두가 날 증오해. 린유는 울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사랑해. 내가 내 전부야. 약속했잖아. 책임질게. 린유는 그녀를 끌어안고 다리 아래로 데려갔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로 린서가 속삭였다. 린유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마. 싸우자. 이 사회를 바꾸자의 다음 날, 린유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혐오 범죄야. 민준 씨를 고소하겠어. 언론이 달라붙었다. 한국의 LGBTQ 운동이 다시 불붙었다. 소송은 린유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는 사직하고 사과문을 냈다. 내 잘못이었어요. 린서의 기록은 삭제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린서는 치료를 받았고 린유는 곁을 지켰다. 천천히 가자. 사랑은 기다림이야. 그들은 겨울을 보냈다. 설악산으로 여행, 눈 쌓인 산길을 걸었다. 한국의 겨울처럼 차갑지만 너와 있으면 따뜻해. 봄이 오자 새로운 소식이 왔다. 한국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 등록을 검토한다는 뉴스. 우리 시대가 왔어. 린유가 말했다. 린서는 웃었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반역의 최종장이 펼쳐졌다. 린서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 서야, 와봐. 어머니의 전화에 린서는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다. 내 삶을 존중할게. 화해의 순간. 린유도 따라갔다. 아저씨, 린서를 부탁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내가 좋은 사람인가 봐. 가족이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린유의 내부였다. 그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유야, 나 아직 사랑해. 옛 연인, 지은이었다. 대학 시절 자살한 선배의 동생. 너 때문에 오빠가. 린유는 흔들렸다. 지은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린서를 공격했다. 그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린서는 알았다. 유야, 나 없애줄까? 린유는 소리쳤다. 아니,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등장은 폭풍이었다. 그녀는 린유의 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너 때문에 오빠가 죽었어.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망치려 해. 클라이언트들이 피했다. 린유는 지은을 진정시켰다. 지은아, 오빠 일은. 우리 모두 아파. 하지만 린서는 달라. 그녀를 사랑해. 지은은 울었다. 나도. 아직 못 잊었어. 결국 지은은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린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린서는 이해했다. 유야, 내 과거도 안아줄게. 우리 함께 치유하자.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무지개 센터의 심리사와 사랑은 용서야. 서로의 아픔을 세션이 끝날 때마다 그들의 유대는 강해졌다. 여름,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 파도 소리. 여기서 우리 미래를 그려보자. 린서가 모래에 하트를 그렸다. 린유는 웃었다. 영원히. 소송은 모두 끝났다. 린서의 가족권은 회복됐고 아버지는 퇴원 후 편지를 썼다. 내 선택 존중할게. 행복해라. 어머니는 몰래 방문했다. 린유 씨, 설을 잘 부탁해.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동성 커플 등록 법안이 통과될 조짐. 린유의 사무소는 유명해졌다. 변호사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정말 지켰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비극적이었다. 린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강 다리에서 비 오는 밤 클라이언트 응급 호출로 급히 달리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린서를 봤다. 미안. 또 약속 어겼네. 린서는 울었다. 아니야. 살아줘. 내가 내 책임이야. 린유는 회복했다. 하지만 다리가 불편해졌다. 이제 변호사 못해. 린유의 절망. 린서는 결의했다. 내가 내 곁에서 싸울게. 책 쓰고 강연하고 그녀는 책을 출간했다. 약속의 무지개. 린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돈으로 재활센터를 열었다.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 위해.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 앞에서. 한옥마당, 벚꽃 아래. 오늘부로 영원히 함께. 린유가 맹세했다. 린서는 미소 지었다. 내가 책임졌듯 나도 지킬게.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하지만 확고히 피어났다. 그 후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하늘. 엄마들처럼 강하게 자라. 린유가 속삭였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 작은 갈등.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겼다. 변호사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정말로 지켜주었다. 린서의 일기 마지막 문장.